한 달 혹은 42일 동안 눈 딱 감고 채소에 투자해 보세요. 항상 맛있는 채소를 추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보세요. 고기 맛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첫 한 달은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채소를 사 먹는데 돈을 써보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놀랄 정도의 맛을 느끼고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고기와 단 음식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채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레몬 한 스푼 출판사에서 출간한 일일 일채소입니다. 이 책에는 채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보면 좋습니다. 첫째, 채소를 챙겨 먹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 둘째, 채소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사람. 셋째,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채소를 선택해서 먹고 싶은 사람. 넷째, 채소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 보시면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채소를 챙겨 드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일부분만을 소개하는 영상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일 일채소 도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채소에 분산 투자하라. 채소 분산 투자가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미국의 사업가 워런 버핏은 당신이 차를 한 대 갖고 있고 평생 그 차만 몰아야 한다면 자주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조심히 몰며 아주 소중히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몸과 머리는 하나뿐이고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니 몸을 잘 돌보고 두뇌도 갈고 닦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는 성공하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얻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핏의 말처럼 자신의 토대가 되는 몸은 평생 바꿀 수 없습니다. 몸이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몇 안 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몸이 자산인 직업인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현실. 채소 투자자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들 원해서 채소 섭취 부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자산인 직업에 종사하는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건강의 기본인 식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주스 등으로 배를 채우고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래서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양과 질, 그리고 색까지 3박자를 갖춘 채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일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 투자의 3대 원칙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수 해먹는 채소 투자가 어렵다면 가루 채소를 활용하자. 시간적으로 도저히 채소를 섭취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루 채소가 채소 투자의 보조제로서 효과적입니다. 가루 채소에는 채소 종류별로 캡슐과 가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휴대하기 간편해 사무실에 두거나 채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여행지에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 가루 채소는 색도 다양합니다. 평소 식탁에 색이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한 색에 가루 채소를 더하는 것으로 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매일의 채소 섭취에 강력한 조력자로 활용해 보세요. 채소를 먹는 생활, 즉 채소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람에 따라 노력의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채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채소를 먹는데
양이 부족한 사람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소를 적극적으로 먹지 않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느끼므로 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특별하고 놀라운 영양소.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채소의 영양소는 각각 독자적인 성질과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섭취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채소들만이 갖는 특별하고 놀라운 영양소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해두면 틀림없다고 할 만한 슈퍼 영양소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채소가 갖는 영양소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알면 앞으로 채소 투자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최강 성분 피토케미컬. 먼저 피토케미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둡시다. 바로 식물만이 갖는 최강 성분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합시다. 피토케미컬은 채소를 포함한 식물이 적과 자외선 등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의 총칭입니다. 채소에 따라 몸을 지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토케미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피토케미컬은 향기 성분이기도 하고 색이나 떫은 맛이기도 하고 매운맛 혹은 끈적거리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피토케미컬이든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최강의 항산화 작용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피토케미컬의 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각 기관과 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호흡을 하고 그때 받아들인 산소가 몸 안의 여러 물질과 결합하는 것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거나 면역력을 유지합니다. 산소는 수소와 결합해 물로 처리되는데 일부 산소는 완벽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불안정한 결합 상태의 산소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악당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소량이라면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거나 세포의 신진대사에 기여하는 등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이용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증가했을 때입니다. 활성산소는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여러 물질과 결합하는데 수가 많으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도 결합해서 가벼운 경우 피부의 세포가 상처를 입어 검버섯이나 주름이 증가하는 등 외견상의 노화가 일어납니다. 심한 경우는 암에 걸리기 쉽고 심근경색, 뇌경색,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면역질환 등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한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요인에는 자외선과 스트레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사는 현대인은 대부분 운동을 멀리하고 일에 쫓겨 생활 습관이 불규칙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즉, 현대인의 대부분이 이미 산화 스트레스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화도 원인이므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산화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녹이 슬 듯 활성산소의 활동은 우리 몸 안에 녹을 만듭니다. 이 녹을 제거하는 역할이 항산화 작용으로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피토케미컬입니다. 지금까지 피토케미컬이 싸워야 할 적인 활성산소에 대해 설명했는데 영웅의 활약은 강한 악당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활성산소가 어떻게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았으니 드디어 활성산소를 제거할 영웅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사실 이 영웅은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1만여 종으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피토케미컬이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채소를 골고루 섭취한 다음 날 개운함과 가뿐함을 느꼈다면 그건 아마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토케미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소개한 영양소만 섭취하려 하지 말고 아무튼 다양한 채소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피토케미컬은 크게 카로티노이드계, 폴리페놀계, 황화합물계로 나뉩니다. 혈압 관련 질병이 걱정된다면 라이코펜. 토마토의 붉은색, 그 정체가 라이코펜입니다. 카로티노이드계 피토케미컬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작용이 강한 라이코펜은 같은 항산화 효과를 갖는 베타카로틴의 약 2배, 비타민 E의 100배 이상입니다. 라이코펜은 깨, 아몬드와 조합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또 기름에 녹기 쉬운 성질이 있어 기름과 함께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과 토마토를 곁들인 카프라제는 이상적인 요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돼 라이코펜이 녹아나오기 쉽기 때문에 토마토를 스튜나 수프로 만들어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숙성 정도에 따라 라이코펜의 함유량은 크게 다릅니다. 완숙 토마토는 덜 익은 토마토에 비해 라이코펜이 10배 정도 많이 들어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이 신경 쓰이거나 혈액 검사에서 주의가 필요한 결과가 나왔다면 토마토를 섭취하길 권합니다. 480일 이상 자란 닭은 노화가 진행되고 그것은 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닭에게 라이코펜을 먹이면 닭과 알 모두 노화가 늦춰진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해당되어 임신한 여성이 라이코펜을 먹으면 태아의 신경 발달과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다음으로 유명한 피토케미컬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의 특징 중 하나는 필요에 따라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필요에 따라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비타민 A는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 많이 섭취하면 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필요한 양만 비타민 A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변환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비타민 A는 눈과 피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는 시각 적응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해서 어두운 곳에서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비타민 A 부족일 수 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입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외부에 몸을 노출하는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운 환경에 있어야 한다면 베타카로틴의 존재를 떠올리세요. 최근 들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감기에 걸려 쉽게 낫지 않는다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을 섭취하길 권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단일 성분만 섭취했을 때와 채소를 통해 섭취했을 때 그 효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영양제로 단일 성분만 섭취했을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를 통해 섭취한 경우는 하루 섭취량이 100g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자료가 있으니 채소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골밀도가 신경 쓰인다면 베타크립토잔틴. 베타크립토잔틴은 베타카로틴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영양소입니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완경 후에 여성이 특히 걸리기 쉬운 병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약 5명 중 1명, 70대에서는 약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낡은 뼈가 제거되는 골 흡수와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골 형성이라는 골 대사의 균형이 깨져 뼛속에 빈틈이 생기는 병입니다. 베타크립토잔틴은 골 흡수를 억제함과 동시에 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밀도뿐 아니라 뼈의 질과 대사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베타크립토잔틴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92%나 낮다는 연구 자료도 있을 만큼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골절이 됐다거나 1년에 2번 이상 골절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면 귤과 고추로 베타크립토잔틴을 섭취하세요. 35세부터 74세를 대상으로 몸의 건강과 베타크립토잔틴의 혈중 농도 관계를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인지력이 낮을수록 베타크립토잔틴의 혈중 농도가 낮은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베타크립토잔틴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몸이 허약해질 위험을 낮춰준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염려된다면 캡산틴. 캡사이신과 캡산틴은 다른 것으로 붉은 피망이나 고추의 붉은색의 정체가 캡산틴입니다. 캡사이신은 마찬가지로 고추 등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입니다. 캡산틴의 매력은 라이코펜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있습니다. 항산화력이 베타카로틴의 약 1.5배로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서 알면 도움이 되는 토막 지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캡산틴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채소가 붉은 피망인데요. 이 붉은 피망이 피망의 완전한 모습이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팔리는 초록색 피망은 성장 중인 과정에서 출하된 한마디로 덜 자란 피망입니다. 붉은 피망은 초록색 피망을 약 7주 동안 숙성시킨 것으로 캡산틴의 양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타민C의 함유량도 높아집니다. 비타민C 하면 레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붉은 피망은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풍부합니다. 캡산틴과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붉은 피망은 강력한 채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캡산틴의 항산화 작용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염려된다면 붉은 피망을 섭취하길 권합니다. 캡산틴은 비만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 고지방식을 먹인 쥐와 고지방식과 캡산틴을 먹인 쥐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캡산틴을 투여한 쥐는 체중 증가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철저히 예방해야겠습니다. 야간 시력이 저하됐다면 루테인. 루테인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영양소입니다. 어디에 존재할까요? 바로 눈입니다. 눈의 황반부와 수정체에 많이 존재합니다. 루테인은 체내에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안구 주변에 존재하는 루테인은 물론 눈에 좋은 효과를 줍니다. 안구 세포의 산화와 노화를 억제해 병의 발생과 시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라이트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루테인이 많이 포함된 채소로 유명한 것이 녹즙으로 자주 활용되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루테인뿐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한 매우 우수한 채소 중 하나로 채소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시력이 약해졌다거나 예전보다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여 걱정이라면 루테인이 풍부한 케일을 섭취해 보세요.
시각 기능에 관계하는 루테인에 관한 흥미로운 해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모체의 루테인 섭취가 태아의 초기 시각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입니다. 모체의 루테인 농도가 높을수록 태아의 시각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이 피로해 불편하다면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은 채소와는 거리가 있지만 우수한 피토케미컬입니다. 연어, 새우, 게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그 붉은색의 정체가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바다의 카로티노이드라고도 불리는 이 영양소의 강점은 몸의 세포까지 전달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뇌나 눈처럼 특히 중요한 신체 기관은 불필요한 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영양소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매우 철저하고 까다로워서 비타민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유명한 영양소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타잔틴은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영양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어는 원래 흰살 생선인데 세찬 물줄기의 강을 거슬러 오를 때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에 견디는 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크릴 새우를 먹어 몸이 붉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크릴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 붉은색이라는 것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연어의 알에도 영향을 줘서 붉은 연어 알의 아스타잔틴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자외선 등으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뿐 아니라 이런 귀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지치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아스타잔틴을 섭취하세요.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아스타잔틴에는 체성분과 BMI를 감소시켜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 아스타잔틴을 섭취해두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로즈마린산. 지금부터는 폴리페놀계 피토케미컬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파리 뒷면이 자주 새기고 깻잎과 비슷한 모양의 잎채소인 자소엽에 많이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입니다. 이 영양소는 약 65년 전 로즈마리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뇌에서 발생하는 도파민의 양을 늘리고 그 도파민의 분해와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인 아세틸콜린분의 효소의 영향이 쉽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저하 및 의욕 상실 같은 뇌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 외에도 뇌 위축이 원인인 우울증의 완화와 알레르기성 질환의 개선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로즈마린산은 천연 방부제라 불릴 만큼 항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도 갖고 있습니다. 소엽으로 장아찌를 담그는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집중력과 주의력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의식적으로 로즈마린산을 섭취해 보세요. 주로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로즈마린산은 불면증 치료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즈마린산을 섭취한 쥐와 섭취하지 않은 쥐의 수면을 비교했을 때 로즈마린산을 섭취한 쥐가 수면과 각성주기 및 렘 수면의 횟수를 감소시켜 총 수면 시간과 비렘 수면 시간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노화를 막고 싶다면 카테킨. 지금까지 소개한 영양소는 대부분 색소 성분이었는데 카테킨은 이들과 달리 떨거나 쓴맛 성분입니다. 카테킨도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외의 특징으로 살균 작용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초밥집에 가면 식후에 진한 녹차를 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입가심이나
식후 간단한 휴식의 목적도 있지만 카테킨의 살균 작용을 이용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카테킨의 살균 작용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충치균에도 효과적이어서 꾸준히 마시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카테킨은 뇌의 노화를 방지해 인지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카테킨은 식사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주식을 먹기 전에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치 상승이 더 완만해져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충치가 걱정되거나 노화를 막고 싶다면 카테킨을 섭취하길 권합니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카테킨을 장기간 섭취한 쥐는 노화에 따른 간과 신장 기능의 손상이 줄었고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개선되어 수명이 10%나 늘었습니다. 또 카테킨은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한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내장 지방이 걱정된다면 안토시아닌. 사람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로 피부를 검게 하여 자외선의 침입을 막습니다. 식물 역시 색소를 사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의 효과는 루테인과 비슷해서 주로 눈의 노화 예방에 작용합니다.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이 침침하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질병도 예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에 좋은 것 외에도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내장 지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0세에서 74세의 경우 남성은 2명에 1명, 여성은 5명에 1명꼴로 대사증후군이거나 대사증후군 예비군입니다. 단, 안토시아닌은 체내에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들어 배가 나왔다거나 여름을 위해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길 바랍니다. 안토시아닌은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0명의 건강한 남성을 2그룹으로 나눠 한쪽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게 한 후 30분간 운동을 시켰더니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통의 회복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퀘르세틴.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정체가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비타민 P의 일종으로 비타민 유사작용 물질이며 주로 비타민 C의 작용을 돕는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의 가장 큰 매력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속 적혈구는 혈관의 상태가 정상이라면 자유롭게 변형하는 가는 모세혈관 속을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활성산소에 의해 혈관 가장 안쪽에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세포 사이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내피의 손상을 막아 혈관과 혈액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효과는 양파진액에 포함된 성분과 동시에 섭취하면 더욱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퀘르세틴에는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충격받기 쉬운 무릎과 허리의 관절통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싶거나 무릎과 허리가 아픈 사람은 퀘르세틴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에 관한 연구 자료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노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데 공통적인 것은 퀘르세틴이 인간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고 그 능력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암세포 증식을 방지하고 지방 증가를 억제하며 노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숙취로 고생한다면 커큐민. 커큐민은 아라비아어로 황금을 뜻하는 쿠르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대로 노란색 염료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커큐민은 생강과에 속하는 강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은 간을 보호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그만큼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의 주요 역할은 대사와 해독입니다.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기능을 높여줍니다. 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커큐민에는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인도에는 커큐민이 들어있는 강황을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지증 예방 효과도 속속 입증되어 앞으로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되는 성분입니다. 요즘에는 강황보다 터메릭이 더 유명한데 커큐민 섭취에 가장 좋은 메뉴는 터메릭과 마늘이 들어간 카레입니다. 신진대사를 높이고 싶거나 술을 마신 후 숙취로 고생한다면 채소가 듬뿍 들어간 카레로 커큐민을 섭취하세요. 아무튼 건강하고 싶다면 설포라판.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비롯해 주로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입니다.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를 가진 글로코라파닌이라는 물질이 씹거나 자르거나 가열하는 것으로 세포가 파괴되어 효소 미로시나아제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이 생성됩니다. 설포라판의 가장 큰 매력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피토케미컬 중에서도 특히 뛰어납니다.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며 피부 재생을 돕는 피부 미용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만 예방과 간 기능 향상,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예방까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설포라판 자체는 열에 강한 영양소지만 생성에 필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하면 설포라판의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설포라판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데치거나 삶을 경우 그 물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설포라판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다는 조현병의 정신기능을 개선합니다. 미국에서는 8세 어린이의 68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자폐증 증상의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싶다면 알리신. 마늘을 먹고 난 후에 공포라 할 수 있는 입냄새. 이 냄새의 정체가 알리신입니다. 사실 알리신은 마늘과 양파 등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자르고 다지고 가열하는 등의 조리 과정에서 알린 성분이 분해되어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즉, 알리신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려면 마늘을 다지거나 갈아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효과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요? 피로 회복, 체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데 전부 정답입니다. 모든 것이 알리신의 효과입니다. 그 외에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알리신이 몸 안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해 일어나기 때문에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비타민 B1은 몸을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되는 영양소로 주로 돼지고기와 콩,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탄면은 견과류가 들어간 중국식 비빔국수로 다진 돼지고기와 마늘을 듬뿍 넣어 만든 매콤한 양념을 올려 먹으면 알리신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 투자와는 거리가 먼 메뉴지만
체력을 키우고 몸에 힘을 불어넣고 싶다면 가끔은 이런 메뉴로 알리신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리신은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알리신이 암세포의 세포 생존율을 떨어뜨려 암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촉진합니다. 이런 효과에 따라 알리신은 유방암의 항암제 성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 소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다뤄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강 성분 피토케미컬. 피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 혈압 관련 질병이 걱정된다면 라이코펜. 라이코펜은 혈압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대표 채소로는 토마토와 당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대표 채소로는 당근과 시금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골밀도가 신경 쓰인다면 베타크립토잔틴. 베타크립토잔틴은 골밀도와 골 형성을 촉진합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귤, 고추,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염려된다면 캡산틴. 캡산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대표 채소로는 붉은 피망, 붉은 고추,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간 시력이 저하됐다면 루테인. 루테인은 눈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대표 채소로는 케일, 시금치, 소송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눈이 피로해 불편하다면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은 눈과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연어, 새우, 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로즈마린산. 로즈마린산은 뇌 기능 개선과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대표 채소로는 로즈마리, 소엽, 자소엽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노화를 막고 싶다면 카테킨. 카테킨은 항산화, 살균,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녹차와 홍차가 있습니다. 열 번째, 내장지방이 걱정된다면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은 내장지방 축적을 막고 눈 건강을 유지합니다. 대표 채소로는 가지, 자색양배추, 자색당근이 있습니다. 11번째, 혈액순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퀘르세틴. 퀘르세틴은 혈액순환과 관절 통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대표 채소로는 양파와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12번째, 숙취로 고생한다면 커큐민. 커큐민은 간을 보호하고 인지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대표 채소로는 강황과 마늘이 있습니다. 13번째, 아무튼 건강하고 싶다면 설포라판.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 채소로는 브로콜리 새싹, 콜리플라워, 양배추가 있습니다. 14번째, 체력을 키우고 싶다면 알리신. 알리신은 피로회복, 체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대표 채소로는 마늘, 양파, 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일 1채소, 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책이 대화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쓰여 있어서 보는 내내 즐거웠는데요. 채소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